정부가 다 좋다, 무작정 뭐가 좋다 다 따라가시지 마시라고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뒷번호 8765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주변에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6월 28일까지 정부가 진행하는 지역으로 빌라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성이 있을까요?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저도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대표님의 확실한 해답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가시는 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실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과 공공이 내세우는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고,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개발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성으로 보기엔 거의 빵점이다, 빵점.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 이 본회의 의결일이 거의 6월 28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내 이름이 그때까지 있어야지 가능할 텐데, 이 물건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잔금을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완료를 시키겠다?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폭탄을 안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 수익이 안 남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이 재개발 지역을 잘 가보시면 그 주변 자체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열악합니다. 그런 지역 일대 어르신들이 또 많이 거주하시죠.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담금이라는 거를 내셔야 될 텐데, 분담금을 내실 여력 자체도 안 되시고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매달 몇백만 원씩 내야 될 원리금 상환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재개발 절차가 굉장히 더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공급 대책에서 나온 방안 대책이 뭐였습니까? 분담금 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두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쉽게 예를 들면 주택기금을 통해서 이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저리로 해줄 거고, 두 번째는 공기업이 분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제안 전부 다 나중에 처분했을 때 거기 나오는 시세 차익에 따라서 손익 분담률을 비율로 정해서 LH 공기업과 또는 기금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모기지 수익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기지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출금을 뜻하는 건데, 자, 우리 보통 거기 우리 이사 공급 대책에 나온 전문을 잘 보시면 이 손익 분담률에 대한 예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주택 가격 6억에 대해서 나왔고 분양가 10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 지역에 주택 가격이 6억인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단독주택입니까? 다가구 주택입니까? 보통 우리 재개발 이 노후화된 지역 일대 다 빌라 단지 아닙니까? 빌라 단지? 이 빌라 단지가 6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 시세대로 주택 가격을 다 책정하겠습니까? 공기업이? 아니죠. 감정가로 책정할 겁니다. 보통 빌라의 감정가가 몇 천만 원짜리도 많고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예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도 마찬가지. 지금 조합이 아닙니다. 공공주도로 진행하시는 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난 조합원이야? 아닙니다. 현물 선납한다라고 했습니다. LC당초 우리 LH 공기업한테 이 주택을 매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일반 분양가로 책정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올 거냐라고 봤을 때 주변 강북지역 일대 장인뉴타운을 보신다면 30평대 일반 분양가가 거의 7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분양가를 6억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에서 감정가, 주택가격을 빼면 나머지 분담금이 발생되죠. 분담금이 얼마예요? 5억. 근데 이 5억이라는 분담금이 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신모기지 수익형에서는 주택기금에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대출. 그러면 대출 5억이 발생이 될 건데 저리로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2%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에 내야 할
원리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1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0년이 된 시점에서 보통 한 번 거주하면 10년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80%가 되기 때문에 10년 뒤를 봤을 때 내가 매달 180만 원씩 원리금을 냈을 때 10년 뒤에 이 대출 잔액이 얼마 정도 남냐라고 본다면 3억 6천 정도가 남습니다. 3억 6천 정도. 자, 그렇다면 이 정부가 내세우는 손익분담률을 한번 공식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시다가 이 집을 나중에 처분했을 때 이 대출 남아있는 잔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처분했을 당시에 대출 잔액, 거기에 분양가를 나누면 이 주택기금에 대한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볼까요? 대출 잔액 얼마나 남았습니까? 처분했을 때 당시에 10년 뒤에 3억 6천이 남았어요. 자, 3억 6천에서 분양가 얼마였습니까? 6억이었습니다. 6억.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 나옵니까? 60%가 나와요. 누가 60%를 가져가는 겁니까? 대출을 빌려줬던 주택기금이 60%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주는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40%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온전히 원래 내 집이었는데, 내 땅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공기업한테 현물 선납하고 내가 신탁 방식으로 그냥 임대 형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익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수익률을 좀 받죠? 얼마 받아요? 다 받나요? 100%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택기금이 60%를 가져가고 토지주가 40% 가져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LH가 문제입니다. LH가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 2008년도 때 10년 분양전환 임대,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분양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10년 이후에 분양가로 책정해서 지금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럼 만약에 이 분양가가 애시당초의 분양가가 아니라 10년 뒤에 시세 대비 분양가로 책정한다면 그러면 토지주가 가져가는 건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LH 못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민주택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지금 살기에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빡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빡빡한 삶에서 180만 원을 내면서 내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두 번째 안이 있습니다. 이 공유형이라는 안이 있어요. 자, 이 공유형은 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예시를 드릴 텐데 이사 부동산 대책에 나와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격 6억에 분양가 10억으로 책정을 했을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면 지금의 예시로 따져볼게요. 지금 주택가격 우리 감정가로 LH가 매입할 겁니다. 그죠? 시세대로 매입 절대 안 합니다. 주택가격 감정가 1억 정도 빌라가 나올 거고 여기에 분양가 임금 분양가 대비해서 조금 저렴하겠죠? 한 6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분담금 얼마 나와요? 분담금. 내가 내야 할 분담금 원래 얼마입니까? 5억이야, 5억. 근데 이 5억 대출 받으면 되는데 대출 받기에 한 달에 원리금 180만 원 내야 돼. 아, 난 이렇게 못 받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두 번째 안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담금 5억 누가 내주는 겁니까? 공기업이 대납해 주는 거예요. 자, 공기업이 미쳤다고 5억을 대납해 줍니까? 자, 이 공기업이 비영리 법인입니까? 아니에요. 수익이 남아야 돼요. 마진이 남아야 돼요. 이 기업입니다. 기업. 그럼 미쳤다고 분담금 5억을 그냥 줄 리가 없겠죠. 그럼 따라서 이 아파트를 나중에 처분했을 때 나오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를 손익분담률로 해서 비율로 나눠서 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손익분담률 한번 볼게요. 어떤 공식이 있는지. 자, 주택가격에 분양가를 나누면 토지주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나와요. 그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얼마였어요? 1억이었어. 자, 여기에 나누기 분양가 얼마입니까? 6억이야. 그럼 얼마 나오죠? 약 16%가 나옵니다. 이 16%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토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토지주가. 그럼 나머지 84%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LH가 가져가는 거예요. LH가. LH는 기업입니다. 수익이 남아야 되고 마진이 남아야 되는 기업이라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분들 다 84% 수익 다 가져가는 거라고. 이분들이 미쳤다고 분담금 5억을 그냥 공짜로 주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 대가는 뭡니까? 내가 이미 현물 선납해서 이거 내 땅이야. 내가 빌려준 거야. 5억을. 그럼 수익이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럼 예전처럼 똑같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거 지금의 옛날의 시세대로 안 했죠? 지금의 시세대로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10년 뒤에 이 분양가가 혹여나 10억이라고 할 경우에
몇 프로 가져가는 겁니까? 토지주가 10% 가져가는 거예요. 10%.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 고유의 내 땅, 내가 원래 살았던 내 평생의 내 집을 LH한테 맡기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 가져가는 거 없는 알거지 된다고요. 알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올바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공식 자체가 뭡니까? 이 공식이 뭐예요? 이거 다 공식. 손익 분담률 계산 방식입니다. 손익이 뭡니까? 이익이 났을 때 또는 손실이 났을 때의 분담률. 분담하겠다, 공유하겠다. 만약에 손실 나면 어떡합니까? 토지주가 물어내야 돼요. 토지주가. 손익 분담률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익 분담률 계산이 아니라 손익 분담률 계산입니다. 이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공기업과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따라서 저는 잘 앞뒤를 계산하시고 접근하셔라. 그냥 무작정 그냥 정부가 다 좋다. 무작정 뭐가 좋다. 다 따라가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간 재개발이건 공공 재개발이건 왜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보시라고요. 앞뒤 따져보지도 않아놓고서 왜 무작정 남들이 다 좋다니까 다 가야 되고 그냥 아파트 무작정 받으니까 다 좋다고 접근하시는 분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앞뒤 다 계산해보시고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고 접근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